안녕하세요. 오늘 8월 21일 RTS 알스 트레이딩 스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이나믹하네요. 마지막 장 끝나고 난 후로도 움직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여름의 막바지 같긴 한데 쉽게 이렇게 여름이 놔주진 않네요.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감안하면 좀 아쉬운 한 주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8월 21일 금요일 RTS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계속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엄청난 새로운 사실들이 있지 않은데, 장 끝나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예, 감사합니다. 벌고 이제 하시죠. 다들 보시고. 오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게 재밌는 얘기라서 앞부분은, 시장 궁금하신 분들은 앞부분만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코스피 일봉 보시면 오늘도 좀, 사실 오늘 좀 아침에 좀 약할 줄 알았죠. 그죠? 어제 미국 주식시장도 좀 별로였고, 또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좀 힘이 좀 그렇게 막 강하진 않아서. 그런데 오늘 장이 좀 밀리는가 싶었는데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위주로 좀 많이 상승했죠. 물론 이 두 주식 위주로만 상승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차트 보시면 여기 이제 121선이 6,849인가 정도인데 6,900에서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넥스트장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 주주환원 정책이 좀 실망스러워서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한 3, 4%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여기서 1% 정도 빼야 되는데, 이제 종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다 감안해도 넥스트장은 넥스트장일 뿐이에요. 본장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아장에서 거래하면 부킹은 돼요. 부킹은 되는데 그게 정식 부킹은 아니라서 사실 기관들 훨씬 큰 돈은 본장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다음 달에 이러면 이제 연말에 하는 거기에 또 있겠네요. 그래서 121선을 뚫고 끝났다는 게 일간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주간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주간으로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93. 주중에는 거의 마이너스 8%, 그러니까 화수에 빠져가지고 수요일에 5% 이상 빠졌고 화요일에 1% 이상 빠져서 둘이 합치면 거의 8% 이상 하락했었는데, 또 긴 아랫꼬리가 생겼죠. 아랫꼬리라는 건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말아 올린 거죠. 말아 올렸다는 게, 그리고 목금에 말아 올렸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는 시작한 데서 주 후반까지 쭉 가서 큰 양봉이 났고, 이번 주는 주중에는 하락했지만 아랫골이 달고 주 후반에 좀 반등해서 전주 대비는 하락했지만 그렇게 약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주봉 보면은 위쪽에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보시면 요 아래 보조지표긴 한데, 보조지표는 이제 주지표는 이제 가격,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지표, 메인 인디케이터로 쓰고요. 대부분. 물론 이제 자유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보조는 MACD나 RSI인데, 이것도 보면은 조금 아래쪽보다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표라는 게 그냥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거 그대로를 약간 객관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오늘 좀 약할 줄 알았는데 반등해서, 물론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다들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셨다면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간 실망스러운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해줘서 만약에 오늘 좀 파셨더라도 월요일에 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두에게 적당하게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코스피 주봉 보면은
조금 1% 정도 하락했지만 아래 꼬리가 길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수요일에 혹시 사신 분들 있으면 정말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했죠. 지금 코스닥이 이번 주 내내 하락했어요. 역시 안 되나 봐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제 800선이 여기거든요. 그 21이평. 그래서 한번 또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짜 고수분들 또는 돈이 진짜 많이 남아서 할 게 없다. 그 코스피를 사다 돈이 남는다. 그러면 조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안 좋아져서 이제 700이나 750 되면은 또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두부의 일상님. 코스닥은 근데 주봉 보면은 이제 보면 양봉 두 개가 크게 난 다음에 세 번째 주봉이 두 번째 양봉을 덮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주봉 종가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는 그냥 없는 거다라고 보고 첫 주 양봉 하나 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코스닥은 확실히 실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나는 회사가 없죠. 코스닥에는 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실적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약간 투기 잠깐 먹는 걸로는 괜찮은데 요럴 때 코스닥도 요 때는 괜찮습니다. 요렇게 쭉 올라갈 때는 위쪽으로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당분간 조금 쉽진 않고 차트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느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침에 그 오늘 전략에 이상하게 안 밀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관 투자자분들을 만나거나 개인분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하면 이게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 이거 더 이상 못 올라가겠는데. 그게 지난 6월 초였고 그런데 요즘은 만나면 주식을 안 물어봐요. 제가 이제 방송국을 가도 예전에는 그 분장할 때 그 해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뭐 사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주식을 안 물어봅니다. 요즘은 아예 주식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진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캄다운 된 거고 이제는 약간 선수들의 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선수들의 장이라면 선수들은 또 그 두려움이 있긴 있죠.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선 시스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월 아프겠지만 어쨌든 연기금은 돈은 계속 들어오고 사야 되고 그러면 좋은 걸 사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면 뭐 좋은 기업들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조금만 건드려주면 사야 돼요.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상승하냐면 그 걔네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기타 등등을 해서 이제 시총이 줄어들면 살 수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면 그걸 이제 채워야 되는 그 펀드들이 이쪽이 애가 타거든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얘기하죠. 제가 이제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큰가? 좀 줄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오늘 일봉 차트죠. 근데 주식은 여기 보면 해외 선물은 연결 이런 게 있잖아요. 만기가 있으니까.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래서 주식이랑 선물은 좀 달라요. 만기 유무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개또이님.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87%나 상승했고 차트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그죠? 21이평 뚫었고 121이평은 어제 뚫었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났죠. 그 이사회가 모여서 얘기한다. 그리고 장 끝나고 발표한 건데 지금은 여기 와 있습니다. 약간 그냥 조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5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3.87 상승한 걸 다 되돌린 거죠. 내용은 이제 주주 환원을 한다. 내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한다. 하이닉스는 50% 이상인데 이상이면 이제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하긴 할 텐데 임직원 줄 거 15조 원 정도 한다. 그리고 배당을 주로 많이 삼성전자는 배당을 많이 한다고. 그거는 이제 삼성생명이나 이런 쪽이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사주 매각,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그쪽 지분이 올라가니까 문제라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임직원 주는 자사주라 좀 더 많이 사주면 좋긴 하는데, 임직원 주는 거는 사실 소각이 아니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그거 받아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을.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을 삼성전자는 배당이라고 주주들한테 직접 이제 캐시로 꽂아준다는 거고, 하이닉스는 뭐 배당도 주긴 주지만 주식시장에서 사서 이제 그걸 주주들한테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비싸게 사줘서 이전시키겠다라는 건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사실 직접적인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받을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주가가 올라서 난 좋긴 하지만 그걸 내가 팔아야 캐시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하지만 배당은 나한테 캐시가 들어오긴 해. 근데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죠. 그리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우위가 되는데, 배당은 사실 매수 우위가 될 배당락, 배당 기산일, 그러니까 배당 주는 때는 이제 주주 명부 폐사라고 하는데, 그날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주가가 오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언제 오를지 모른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 측면에서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훨씬 좋은데, 배당을 준다고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개인도. 자사주 매입 때문에 주가가 비싸져서 자본 차익이 나면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개인 입장에선 사실 주식 시장에서 매매하는 쪽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죠. 당장의 수익도 나고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100조 원, 뭐 110조 원, 150조 원 규모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언제 또 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진 않았고, 10월에 또 결정한다고 했고 내년 1월에 결정한다고 해서 전 조금이 아니고, 역시 이 시장은 이 최 회장님이 훨씬 더 잘한다. 최 회장님은 또 우리 또 이 금융시장 가족이셨거든요. 잠깐 동안에. 끝은 안 좋게 돈은 못 버셨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 기사 찾아보시면 돼요. 옛날 기사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도 그때 약간 주니어였는데, 그때 광고 안 들어온다 이러다. 어쨌든 그 시장에서 저희 그 사순가 옆팀 선배님이었는데, 야 괜찮아, 막 야 그 회장님도 잃는데 너 잃어도 돼,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SK가 훨씬 시장을 잘 아는 것 같다. 근데 삼성전자도 오늘 빠지면 또 이제 그 주말 동안에 기사가 좀 나겠죠. 아닌가? 삼성 기사는 안 나나? 어쨌든 나면 좀 다른 것 좀 해주세요. 그죠?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제가 다른 방법 한 4개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배당 말고 주주 환원하면서 주가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냥 교과서 아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죠. 네. 이 기회에 이제 약간 밀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주주가 주주를 위해 하는 게 이제 기업의 어떤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트렌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회장님, 뭐 주말 동안에 어떤 이 여론을 좀 보시고, 다른 것도 굳이 직접 안 나서셔도 되잖아요. 약간 살짝 흘려주시면 다 기사 써드리니까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실망스럽죠, 그죠? 좀 실망스럽죠. 분위기 약간 찬물을 싹 띄얹었어. 그동안 이제 밖에서는 SK를 못 믿겠다, SK 그룹을 못 믿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그냥 재미는 없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냐? 그런데 보면 넥스트장에서 마이너스 좀 가긴 했지만 엄청 하락하진 않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100조를 준다고 하고 돈을 버는 만큼 이제 주가에다 밀어 넣겠다는데 또 팔기가 좀 그런 거야. 게다가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주식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서 듣기로는 하이닉스 40조의 이 주주가치 환원 크긴 해. 오케이. 그런데 그거 어제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뭔가 뭐랄까 약간의 분석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게 다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전체 주식시장, 미국하고 한국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을 제하면 하이닉스가 10% 전체 시장을 아웃퍼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고 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좋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가격을 맞추는 거지 이 가격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서로 논쟁하는 건 사실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왜냐면 그 자리에서 이제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오늘 반영한 거야 아닌 거를 이제 숫자를 막 넣고 막 이것저것 끌어다가 하는 거 이제 잠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냐를 파악하는 게 시장에 있을 때는 더 효율적이고 물론 이제 이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사실은 지금 제일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해외 선물 쪽에서 나스닥이 어제 좀 빠졌죠. 나스닥이 본장은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은 1% 하락했지만 나스닥 100 지수는 70% 하락했거든요. 0.7.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 댓글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별로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스닥 100이 만약에 뭐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위로 올라간다거나 29,000 또 이제 3만에 간다든가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또는 삼성전자에 이제 부스트가 달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지. 그거를 한 번에 다 반영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야 되니까. 왜 살려달라고 하십니까? 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전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거다라는 전 생각하고요. 그게 약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발표 때문에 좀 부스트가 돼서 다행인 건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은 약간 부스트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달러 환율 오늘 1% 서울시장에서 1% 하락했고요. 1390원에 1%니까 한 13원 정도 하락한 거죠. 그래서 그냥 1400원이 바로 깨졌습니다. 우와, 대단한 점. 그래서 아래에 열어 둬야 돼요. 이렇게 반쪽 방향으로 가면 뭐 어디까지 간다고 이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베팅하라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제 이제 표현을 어디까지 자세히 해드려야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그래도 제가 그 명확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더 노력하겠습니다. 1381원으로 끝났는데 1350원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일봉으로 보면 거의 최저점을 깼어요. 그죠? 주봉으로 보면 또 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원화가 이렇게 막 강해지는 게 또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적당히가 없습니다. 원달러율도 좀 하락했고 등락률 보시면은 일간은 뭐 좀 그렇더라도 주간으로 보시면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2주 연속 상승을 해서 이번 주는 좀 빠졌고요. 미국도 주간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영 안 된 거고요. 미국도 주간으로는 나스닥이 한 2.48% 하락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뭐 좀 다른 거고 코스피가 주간으로 0.93밖에 하락하지 않아서 여전히 연간으로 64% 이거 볼 때마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연간으로 코스피가 6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많은 분이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타이밍이 중요해요. 어디서 샀는지가 중요하고 그, 오래 살면 기회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대학 입시로 치면 매년 재수 볼 수 있는 거랑 재수 시험 볼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이 이제 수익률이 돈이 부가 많은 건 맞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옛날에 무슨 방황하는 유대인 이런 전설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다 부자고. 그래서 그 경험을 많이 쌓으려면 좀 농축적으로 살면 경험을 많이 쌓습니다. 사실은 전 젊었을 때 왜 제가 야간에 그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해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해외 선물사를 꼭 통해서 했었어야 됐고 해외 주식 접근성은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제가 굳이 해외를 막 하고 그랬던 게 두 배가 되잖아요, 경험이. 한국장에서의 경험 플러스 해외 시장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막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늦었으니까. 저 유대인 친구들보다 내가 늦었으니까 두 배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한국 채권 시장, 한국 외환 시장, 한국 주식 시장 보고 밤에 이제 미국 시장 커머디티 뭐 주식 시장 다 보고 그랬는데 헷갈리기만 하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려고요. 등락률 보시면 코스피가 64% 상승했기 때문에 그 증한기금 이런 게 워킹할 수가, 그러니까 액티베이트 할 수가 없어요. 증한기금이. 그 증한기금도 주가가 폭락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여기서 30% 하락하면 가동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는 좀 한계가, 이런 직접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다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우리끼리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형님들하고. 히트맵, 주간 히트맵 보시면 지지난주하고는 반대죠. 반도체가 다 끌고 올라갔고 이쪽 친구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반도체 이외의 친구들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좀 하락해가지고 하락긴 한데 엄청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변압기 친구들이 지난주엔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또 힘도 없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 지금 회장 아니죠. 그분 가시고 나서 또 힘이 없고 뭐 에어로스페이스 방산도 이상하게 수주 많이 받는데 힘이 없고 그러니까 수주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이 쪽팔아가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오늘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 보면은 상승 종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락 종목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기형적으로 이번 주 올라간 건 맞는데 그래도 뭐 한쪽 다리가 아프면 한쪽 다리라도 뛴 거죠, 뭐. 그죠? 가속도를 한쪽 다리라도 내서 어쨌든 상승해서 아랫골이 달고 올라간 거니까 다음 주에는 이 친구들이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끌고 올라가야 얘들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도 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올라갔었어야지, 그죠?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은 주주환원 정책 발표 안 하나? 이 둘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쨌든 순 영업 현금 흐름의 50%면 이쪽 친구들도 해도 되지 않나? 방선업체 같은 거 돈 많이 벌었잖아. 조선업체랑. 안 하려나? 하면 좋겠는데. 네. 코스닥은 다 파래요. 오늘도 하락해가지고 주간으로 많이 하락했고 모더나 막 이러면서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 이 친구들은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뭐 한 주 올랐다가 한 주 빠졌다가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도 꽤 최근에 좋았는데 좀 그렇고 로봇도 좀 좋다가 하루를 못 가. 이 친구들은 하루를 못 가, 진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적어도 3일 정도는 가야 좀 차익 실현을 할 텐데 하루 잠깐 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 그죠? 666이나 또 기다려야겠다, 이런. 코스닥 어떻게 안 되나? 코스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코스닥, 감사합니다. 코스닥을 어떻게 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약간 작전이라도 해야 되나? 진짜. 여기 너무 많이 물려 계셔가지고. 근데 뭐, 이것까지는 제가 커버할 수 없겠습니다. 저도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간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코스닥은 안 좋았다라고
보이시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나스닥도 별로였죠. 코스피 탑10, 코스피만 보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 하잖아요. 맨날 바뀌어. 흐름이 없어. 흐름을 파악 못하는데 뭐하러 봅니까? 그죠? 코스피는 그래도 흐름은 있어요. 보시면 삼성전기가 맨날 계속 1등 하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기 막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빠져라고 하지만 어쨌든 얘가 1등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감사합니다. 조롱은 조롱 아니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삼성전기가 이번 주에 이제 좀 힘이 없었고 대우건설은 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건설주 좀 괜찮던데 그죠? 건설주 이번에 8.13 대책이 사실은 건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 건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방산도 그렇고 방산도 이게 기밀인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그 장비를 다루는 그 장비 막 그 주문이라고 해야 되나? 신청하고 이런 거 했는데 뭐 턱없이 비싸요. 뭐 요만한 건데. 근데 그런 게 이제 방산업체를 유지시키려다 보니까 그 마진을 엄청 높여서 이제 산정되는 건데 건설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간 산업들이 있습니다. 철강 산업 이런 거. 대놓고 보조해 줄 수는 있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는 경우도 있고. 감사합니다. 목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이제 방송 말고도 다 합치면 5시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면 또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알상무단이라고 하죠. 그냥 구독자는 그렇게 얘기합시다. 예, 어둠의 알상무단이라고. 근데 저희 주부 형이랑 얘기했었는데 어둠의 알상무단을 RSMD 이러면 어쩌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배지 같은 거 만들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어쨌든 건설사도 사실 그쪽에 가까워요. 기간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사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건설사가 대우건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건설사도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스퀘어나 SK 하이닉스는 이제 좀 계속 1등은 못 하는데 3, 4등 안에 있는 거고요. 특이한 건 이제 NHN이 계속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볼까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NHN이 지난주까지만이라면 잠깐만요. 지난주까지였다면 제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확실히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주간으로 지난주에 78% 상승했는데 이번 주도 등락은 있었는데 하락하지 않은 거 보면 다시 한번 좀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뭐 이쪽 분야의 다른 주식한테 이제 실망하신 분들은 대체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이쪽 우리나라가 AI에 그나마 좀 근접한 게 별로 없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물론 이것도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AI 펀드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알을 5개. 네. 그래서 좀 저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NHN이 이렇게 2주간 탑10 안에 들어 있는 건 뭔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달라진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면 전자도 뭐 계속 여기 있는데 LG 친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LG 친구들이 못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못해가지고 좀 사라졌고 SK 친구가 하나, 둘, 셋, 4개나 있죠. 그래서 좋아 이쪽이 어쩔 수 없이 좋고 미래에셋생명이 쭉 올라왔습니다. 요거 그 이슈 찾아보시면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나오는데 생명사, 보험사에 좀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OCI 홀딩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래셋 생명이네요. 요 2개가 신규 진입했고 NH 신규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거의 신규라고 보죠. 지난주에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요게 조금 있어요. 순위 변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요 앞에 위에 2개 삼성전기랑 대우건설 빼고는
여기가 좀 다음 주 좀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말, 9월 초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막 치고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월요일이 우리가 휴장이었고요. 그때 일본 GDP가 나왔는데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번 주 화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다. 거기에 동조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월요일에 발표는 일본 GDP가 별로 안 좋았고 두 번째는 소프트뱅크가 채권 발행한다고 막 엄청 그 리테일이라고 개인들한테 1조 엔을 발행해서 그걸로 약간 뭐 브릿지론 같은 거 상환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일본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엔화도 약해지고. 그래서 일본이 좀 빠지면서 네, 비타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비타민 이런 거 종합 비타민 안 먹은 지 꽤 됐네요. 나이 먹으면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화수에 안 좋았던 게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GDP가 예상치보다 낮아진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있을 BOJ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니까 일본 주식시장이 요즘 조금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목요일 새벽이긴 한데 수요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목요일 새벽에 발표 났죠. FMC 의사로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매파적이라는 게 이제 금융시장 잘 안 도와줄 것 같은 얘기,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월마트 실적, 오늘 아침에 저희 알게 됐는데 별로 안 좋았죠. 뭐, 전반적으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동일 점포 이제 그 매출이라고, 같은 가게가 연속적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냐 봤는데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트집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9% 하락했으니까. 잭슨홀이 곧 개막합니다. 미국에서. 잭슨홀은 근데 머니코믹스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러네. 잭슨홀도 한번 제가 딥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잭슨홀이 뭔지, 잭슨홀에서 뭘 하는지 한번 다루긴 했는데 뭐 마침 됐네요. 그래서 잭슨홀이라고 원래 미국 연준끼리 하던 건데 미국 중앙은행가들이 모여서 여름에 덥잖아요. 그쪽은 좀 더우니까. 그래서 잭슨홀이라고 약간 바닷가는 아니고 산맥 같은 데예요. 거기 시원하대.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한 3일 동안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랄까 단합대회 또는 워크숍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버냉키가 그때를 이용해서 어쨌든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세계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좀 임팩을 줬었거든요. 버냉키 때부터. 2011년 잭슨홀 때 엄청 큰 반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잭슨홀 때만 되면 사람들이 잭슨홀에 모여서 중앙은행장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또 연준은 어떤 남은 2026년 방향성을 뭐라고 얘기할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예상은 케빈 워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다라는 예상이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 같은 거 하니까 중앙은행가들한테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토, 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엔 이번 잭슨홀은 시장에 큰 임팩은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급등하고 이제 한 쉬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RBU를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목요일에 간신히 산 거죠. 그죠? 요게 보시면 얘가 화요일이고 화요일에 좋다가 말았죠. 7,200 찍고 쭉 빠져가지고 간신히 여기 6,800에 걸렸고 다음날 뭐 금리 두렵다고 하면서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하면서 일본 주식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이랑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21선에 간신히 버텼고 이게 수요일이었고 목요일 어제 그래도 한 5% 상승해서 121선에 딱 붙었고 코스피입니다. 오늘 빠질 줄 알았는데 빠져서 시작했는데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그나마 좀 위에 올라가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이틀만 지나면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주간으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보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삼성전자 그 주주환원 재수없다 또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과 아침에 살 걸, 아침에 하이닉스 살 걸 이런 아니다 하이닉스 어제 살 걸 이런 생각 이게 이제 주로 채우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 히스토리를 좀 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주 화요일에는 좋다 말았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에 무너지면서 아시아부터 그러니까 니케이가 별로 안 좋으면서 왜 하면서 화요일에 쭉 밀렸고 수요일에는 약간 좌절감이 조금 더 강화돼서 밀렸다가 여기 아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에는 좀 사시죠 했다가 수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죠. 그랬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엄청 알반꿀 댓글과 제가 다 기억합니다. 역시 뭐 저 유튜버가 뭘 하냐 이런 욕 많이 듣고 저도 사실은 수요일에 제 그 당일 전략 보시면은 굉장히 고뇌합니다. 제가 엄청 저도 이거 여기서 꺾어야 되나? 왜냐면 여기 121 이평이 깨지고 만약에 목요일에 큰 하락, 뭐 6천선까지 내려가면 이건 그러니까 아래를 더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저점이었던 5,600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켜질지.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빨리 끝나고 여기서 좀 끝나면 제가 계획했던 손절을 하더라도 좀 덜 깨지고 손절하자라는 전략 방향성이 좀 틀린 거라서 좀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목요일에 상승했는데 목요일에 왜 올라갔죠? 어제 왜 급등했죠? 생각해보면 수요일에 장 끝나고 SK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을 수요일 장 끝나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이긴 한데 수요일 밤에 베센트가 바이백 하겠다고 국채 바이백 하겠다고 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좀 괜찮아지면서 엄청 좋진 않았지만 한국 시장이 그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 거죠. 그죠? SK 하이닉스도 많이 상승했고 삼성전자도 상승했고 그래서 제가 장르만 여의도 가서 뭐 삼성전자도 뭘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었고 그때 시장 컨센이 100조였고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된 거고 보면 그 다음 거 볼까요? 제가 오늘 알비에 가져온 게 이걸 보셔야 돼요. 목요일에 8월 20날 목요일에 급등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급등 이 큰 일봉인데 코스피 일봉인데 플러스 17.9% 급등한 때가 있습니다. 7월 말 7월 31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목을 많이 걱정해 주시네요. 약간 근데 제가 한때 이제 발성 이런 거 좀 배우려고 보컬 트레이너 분한테 배웠었거든요. 그때는 안 아팠는데 그때는 목을 더 썼을 텐데 이상하게 그거 그만두니까 목이 더 아프네요. 다시 배우러 가야겠습니다. 목 약간 저도 그냥 생목을 쓴대요. 제가 그래서 생목 쓰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긴 해. 생목을 쓰긴 해. 어쨌든 7월 31일에 급등. 사실 이 급등이 없었으면 지금 뭐 전략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월 31일이 금요일이었던 주가 화요일, 수요일에 서킷 브레이커가 났고 수요일에는 진짜 장중에 엄청 많이 하락했었죠. 목요일에 좀 쉬었고 금요일에 급등했는데 왜 금요일에 왜 급등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엔화 강세 개입을 했었고 BOJ랑 페드랑 그리고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그 시타델에 넘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면서 제가 금요일에 이제 5시에 오라클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간 다음에 좀 버티다가 그 주는 좀 쉬다가 이번 주에 올라간 거죠. 그죠? 이것도 금요일이고 지난주도 그렇게 막 엄청 지난주는 이제 주간으로 1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도 목요일에 상승했어요. 그죠? 목요일에 3%긴 하지만 어쨌든 21위평을 화요일에 살짝 뚫고 나서 121위평에 붙은 게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엔 조금 더 올라서 끝났죠. 이게 화요일이고. 그래서 요즘의 패턴이 주말에는 뭐 엄청 좋은 뉴스도 아니고 하여튼 그냥 고만고만한 뉴스가 있다가 월화에 안 좋습니다. 월화에
뭔가 금리를 하든 뭐 트럼프를 하든 어쨌든 월화에 안 좋고 수까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목요일에 뭐가 나와. 목요일에 그 마치 목요일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이런 의지가 느껴질 만큼 베센트가 이제 2주째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죠? BOJ랑 같이 엔화 개입했고 바이백도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하니까 우리는 목요일 아침에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고. 왜냐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물 좀 더 먹겠습니다. 큰일이네. 예전에 3시 할 때는 방금처럼 이렇게 조금 쉴 수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2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니까. 2시간 내내 해도 얘기하다가 좀 쉬고 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혼자 하면 이제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말하다 보면 자꾸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래퍼처럼. 저도 모니터링 하면서 뭐 이렇게 말을 빨리 해? 라고 하는데 이게 막 그 생각이 막 나면 이 머리에서는 막 뭐랄까 그러니까 이 워드 같은 게 누가 시킨다고 치면 막 글이 떠오르는데 이게 말이 그 다 뱉으려면 자꾸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을 놓치면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방금도 까먹었네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베센트가 누군가 가정을 하면 누군가 금요일 종가를 내가 어쨌든 저 아래로 끝나는 건 못 참겠다. 내가 금요일에 밀려서 주간 두봉이 밀려서 끝나는 거 못 참겠다라고 누군가 생각한다고 쳐봐요.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목요일에는 들어 올려야 됩니다. 뭘 하든. 그냥 처음부터 계속 올라가면 좋지. 지난주처럼. 그런데 수요일에 봤더니 수요일에 밀렸어. 그럼 목요일에 미국장을 들어 올려야 금요일에 뭔가 할 수 있는 거지. 목요일에 또 밀리면 금요일에 올려봐야 조금밖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금요일엔 다들 뭐 포지션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위클리 옵션도 계속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 8월 20일 목요일, 7월 31일 금요일, 8월 13일 목요일,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수요일 종가에 사서 목금에 팔면 다 돈이 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볼 생각인데, 다음 주도 만약에 월화가 빠지면 또 시작이구만. 이렇게 좀 있다가, 수요일 종가나 목요일 시초가에서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보 같지만 이런 거 꽤 돈이 많이 됩니다. 이 패턴. 그리고 이 패턴대로 하는 게 CTA라고,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라고, 다 하는 거예요. 모든 헤지펀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이라면 두 가지의 이제 사실이 깔려 있는 건데, 하나는 밀리고 있다. 힘이 없긴 없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꾸 목금에 들어올리려고 뭔가 정책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도 뭘 주면 이제 사긴 사는구나. 마치 우리 주주환원 정책을 내면 또 개인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아직 다 죽진 않았다. 이런 두 가지가 있어서 다음 주가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보면 24일이 월요일이고 28일이 금요일이니까 물론 8월 31일이 월요일이고 8월의 마지막 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28일이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에 만약에 큰 양봉이 나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9월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8월이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건.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 코스피 월간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4.8%예요. 여기. 그죠? 다음 주도 한 2, 3% 올라가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플러스 한 6, 7이라서 월간으로 월간, 주간 플러스가 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더 자원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플러스 나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해서 지금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펀더멘털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은 충분히 다 서로 알게 됐어요. AI는 되는 건데 당장 돈은 없다. 다 합의하잖아요, 이죠? AI는 언젠간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돈 빌려주는 쪽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본 쇼티지라고 하잖아요. 칩이 모자란 게 아니라 자본이 모자란 거다. 이제 우리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돈이 없는지도 다 알게 됐고 이제부터는
누가 더 담이 좋냐, 누가 더 기세가 좋냐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특히 8월, 9월에는 누가 힘이 세냐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갑자기 엔비디아든 뭐든 갑자기 똥빵 나와서 또 산다고 그래. 그러면 위로 빡 뻗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오픈 AI가 손들고 도망가. 우리 망했어. 그러면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 기업 실적 다 좋아. 거의 나쁜 기업 거의 없어요. 코스닥 빼고 코스피 기업들은 기업 실적이 거의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외국인 형님들 눈치 봐야 되고, 이것도 이제 19일에 높은 금리하고 이란 전쟁 악화. 이란 전쟁, 그럼 뭐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하고 오늘은 뭐 나아졌나? 똑같아요. 더 안 좋아. 주말에 더 싸우게 생겼어. 하지만 시장은 이제 그 팩터는 잠깐 수요일, 화요일에만 반영한 거죠. 금리도 어제 좀 하락했긴 했지만 다시 올라갔거든요. 어제. 한국 금리는 더 올라갔어. 그래서 제가 그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건 약간 고지혈증 같은 거다. 계속 안 좋은 거다. 거북목 고지혈증 뭐 이런 거다. 노안 이런 거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우리 이 자본주의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고 있는 노화인 거예요. 뭐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거랑 인플레이션이랑 부채 늘어나는 거랑 사람들 노령화되는 거랑 그리고 그 빈부격차 커지는 거랑 거의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식으로 다 시차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이 갔고 미국도 갔고 중국은 엄청 빨리 가고 있고 한국도 뭐 이제 거의 에이징 커브로 치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개선을 못하면 좀 힘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알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월화에는 좀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보고 있다. 주말에 특히 주말에 뭔가 불안한 것들이 나오면 월화에 좀 약간 놀래가지고 조금 많이 청산을 한다든가 또는 안 산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상하게 주중에는 갑자기 좀 뭐 좋은 것들이 호재 같은 게 발표되면 또 그 완전 쫄았다고 볼 수 없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리액션을 보이고 있다. 그게 지난 3주간 우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까지 급락을 경험하고 8월 동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했고요. 다음 주를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럼 다음 주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 월화에 만약에 좀 약해.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목금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월화에 강해.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야죠. 그랬다.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 주간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7월이었고요. 그때 엄청 하락했다가 7월 31일에 말아 올려서 7월 31일에 17%가 올라가서 이렇게 끝났고, 이게 8월 첫째 주, 8월 둘째 주, 8월 셋째 주. 그죠? 8월 이 세 개 주만 보면 상승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우리가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6,900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빼고 데이터만 본 겁니다. 여기가 121선, 그리고 이제 21선 위에는 있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좋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취약한 지점도 있고, 일봉으로는 여전히 좀 아래쪽으로 볼 수도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볼린저 밴드가 옆으로 기고 있어서 조금 눈치 많이 봐야 된다. 여기 우리가 갇혔어요. 6천하고 7천 사이에 갇혀가지고 여기 뚫려야 됩니다. 어디로든. RB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좀 펀더멘탈이나 기업 실적은 우리가 다 충분히 합의를 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운이 좋냐, 또는 누가 타이밍을 잘 잡느냐, 누가 용기 내고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느냐. 저는 그 달려갈 때, 어떤 용기 내신 분이 달려갈 때 그쪽 방향으로 따라 붙으려고요. 고집 같은 거 안 부립니다. 오늘 외인이 주간으로는 어쩔 수 없이 좀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마지막에 팔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팔았지, 그죠? 마지막까지는, 그죠? 현물 엄청 많이 팔았네, 마지막에. 또 팔아가지고 외인이 팔고 있고요. 하지만 4주 이동평균은 좀 옆으로 기고 있다. 이건 좀 희망적이고, 다음 주도 보시죠. 신용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이게 빌려서 주식 사시는 분들, 공매수 하시는 분들 다시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약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측면으로. 하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하나는 그래도 아직 야성이 살아있다. 저는 뭐 야성이 살아있다 쪽에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완전히 그 좌절하고 주식시장을 도망가진 않으셨구나. 또 이 거친 형님들은 또 빌려가지고 사시는구나. 그 신용 그 뭐랄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쓰지 마세요. 알았죠? 선수들만 쓰는 겁니다. 신용은. 52주 신고가 코스피에는 두 개입니다. 한국콜마하고 현대해상. 지난주에도 한국콜마하고 현대해상이 52주 신고가였거든요. 그래서 신기한데 그래서 제가 차트를 봤죠. 어디 갔어? 이게 주봉인데 진짜 조금 거의 그냥 0% 주간으로 0% 올라갔거든요. 주간으로 또 얘는 어떻게 맞췄어?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지난주 종가에 맞췄어요. 일봉 보면 누가 조작한 건가 싶을 정도로 빠졌다가 월화 빠졌다가 화수 빠졌다가 목요일에 다 올라가고 오늘 딱 맞춰서 전주 종가랑 딱 맞췄어요. 어쨌든 화장품이 많이 팔리니까 그런가 본데. 현대상도 이거 이제 배당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아예 빠지지도 않았어요. 일봉으로. 그래서 이 와중에도 52주 신고가 내는 친구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고 다음 주도 그럴까요? 다음 주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약간 추세 추종이고 모멘텀 따라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한번 들어가 보긴 하죠. 잠깐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똑같은 애예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도 얘도 이제 주간으로 얘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7%. 그래서 그래도 뭐 이 와중에도 버는 애가 있구나. 얘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화요일만 좀 빠지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좋아. 지금 반도체가 아니라 다시 화장품의 시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짧게 보고요. 이제 종목 빨리 보고 시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는 잠깐 정리하면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굉장히 암울했는데 목금 올라서 좀 좋다. 그런데 엄청 강하게 오른 건 아니고 나는 못 사서 좀 찝찝하다. 그죠? 수요일에 샀어야 되는데 수요일에 용기 내기 쉽지 않았죠. 근데 장 끝나고 하이닉스는 사셨으면 좋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좀 살았다. 간신히 살았다. 운이 좋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실적 전망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무슨 로봇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로봇 얘기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누가 우위에 있다. 그 비관론도 그렇고 긍정론도 그렇고 누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금리 문제는 불안하긴 한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되고 환율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레벨도 지금 주가 레벨도 좀 적정한 레벨인 것 같기도 하고 찬바람 불고 만약에 쳐서 지나면 갑자기 추워지죠.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때 큰형님들 돌아오셔가지고 자 이제 롱이다 아니면 숏이다라고 하실 때 그 찬바람 불 때 포지션 그때 잘 따라가야 돼요. 그 위쪽이면 바로 따라가야 되고 아래쪽이면 빨리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11월에 노려야 되니까 9월, 10월, 9월 초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장을 보고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럴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아까 차트 봤고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들 확대하고 이제 차트 HTS를 볼 텐데 하이닉스가 수요일에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목금 올라가서 어떤 면에서는 또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든요. 그 상승 탄력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런 식이면 다음 주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차트 보면 보시는 대로 121선은 이제 뚫었다고 보고요. 하락한다고 해도 아마 이 선을 지킬 겁니다. 121선이 160만 원대니까 오늘 180만 원을 못 찍은 건 조금 의외긴 한데 고가가 177만 원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아마
180만 원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만 보면 왜냐면 120주 선이 184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네. 삼성전자는 주간 기준으로는 이제 20주 선을 뚫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정적이긴 한데 약간 빠지긴 하겠지 뭐. 지금 넥스트장에서 8시니까 끝났네요. 결국은 좀 끝나서 끝났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다가 빌 게이츠 형님 가니까 바로 빠지네요. 뭐 수준은 하는데 이 친구도 제가 그랬죠. 여기 맞는다고. 여기 이 친구는 의외로 이 차트 많이 따라가는 친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의외로 그죠? 여기도 보면 올라갔다 여기 맞고 떨어지죠. 이게 이 구름대는 저 뒤에 있는 가격을 끌어다 여기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이랑 볼린저 밴드와 달리 이 최근 가격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대는 저 52개 봉 뒤에 있는 애들 끌어다 붙이는 거라서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건 뭐랄까 원래 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얘는 뭐 벌써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보죠? 얘는 여기 그려져 있잖아. 그죠?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건 예정된 미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린저 밴드를 좋아하는 이유인데 두에빌 이 친구는 보면 이제 이걸 구름이라고 하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건 양운, 음운 그래요. 양이 밝을 양자 쓰는 거죠. 밝은 구름, 여기 음운, 검은 구름. 이제 검은 구름이 약간 내려가는 구름이고 양운이 올라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지지선이면서 저항선이긴 한데 엄청 두꺼운 먹구름이 껴있잖아요. 이거 뚫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 이제.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 아니고 이제 그렇다 웃기다는 거죠. 힘들어 보인다. 그에 비해서는 이제 하이닉스도 여기 엄청 큰 의문이 있긴 한데 이걸 가려면 이렇게 쭉쭉 뚫고 여기 얇은 데를 뚫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고생이 좀 예정돼 있다. 9만 원 뚫으면 또 올라갈 수 있긴 한데 두에빌 같은 경우는 현대차 점점 두꺼워져. 의문이 점점 두꺼워져. 아 진짜 힘들어. 이 친구는 올라갈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 친구는. 근데 주봉은 좀 나을까요? 아이고 주봉은 그래도 약간 여기서 좀 걸렸네요. 여기서 좀 올라가야 될 텐데. 아이고 한참 근데 올라간다고 해도 차트만 보면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52만 원? 52만 8천 원이 일봉을 보면 딱 여기네.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 자주색 선이 뭐냐 121선인데 여기쯤 가다가 여기 맞고 이렇게 떨어지나 보네. 현대차가 100만 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도 올라가서.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번 주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랫꼬리가 길어서 마음에 들고 주주가치 환원도 어쨌든 빨리 가시화돼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빠지고 나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탈하기 전에 상심하기 전에 하는 게 좋고 다음 주도 저는 뭐라고 이유는 제가 막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악재로 보여지는 것도 많은데 은근히 강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NHN 아까 보셨죠? 일간으로 괜찮다. NHN 누군가 보고서 있을 텐데 제가 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KS 시장 얘기는 이 정도고요.